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0일 김이 6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경희전 구보와 축책을 선원전으로 옮기다. 선원전은 태조 이하 역대 제왕의 어진 건보, 옥책 등을 모신 궁전, 진전을 말한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1일 경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1일 경신 두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군사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차등 있게 급도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1일 경신 세번째 기사 동궁에게 귀신 이런 제사하는 날만 강학을 정지하게 하다. 서연에서 아뢰기를 동궁께서 태조, 신의왕후, 태종, 원경왕후, 세종, 소헌왕후, 현덕왕후의 귀신 일에 제계와 제사하는 두 날에는 다 강학을 정지하나 귀신 일에는 제사하는 날만 강학을 정지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 소헌 왕후, 현덕 왕후의 귀신 일에는 제계와 제사하는 두 날에 강학을 정지하고 나머지 기일에는 제삿날에만 강학을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1일 경신 네번째 기사 금년 문과의 회시에는 중장과 종장을 두 곳에서 뽑고 전시에서는 강경과 대책을 시험하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일찍이 전지를 내리기를 금년 문과 해시에 읽을 책을 마음대로 뽑되 3경 중에서 한경, 4서 중에서 한 서만을 강하게 하여 모두 통과 약 이상인 자를 취하여 중장과 종장의 분수를 합해 계산하여 뽑고 뽑는 액수는 인재의 다소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중장과 종장은 두 곳에 나누어 시험에 뽑기 때문에 시관의 보는 바가 각각 다르니 두 장소의 분수의 많고 적음이 현격하게 다를 것이다. 만약 강경의 분수를 통산하여 뽑으면 반드시 고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니 회시에는 중장과 종장을 두 곳에서 각각 50명씩 뽑고 전시에서는 강경과 대책을 시험하되 임시로 수를 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통은 상등 점수이고 약은 보통 점수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1일 경신 5번째 기사 공법의 연분 제도에 대한 각 고을의 편부를 물어 아뢰도록 하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공법의 연분의 제도는 각각 그 고을의 등급으로 세를 거두는 것인데 갑은 말하기를 한 고을 안의 사면 사이에도 비가 고르지 못하여 풍흉이 각각 다른데 한 고을의 예로 연분을 같게 하여 세를 거두면 반드시 경하고 중한 차가 있을 것이니 각각 그 지방에 따라 그 풍흉을 살펴서 연분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어른 말하기를 대저 이미 정한 법을 고치고자 하면 반드시 새로 세운 법을 행하여 폐단이 없은 뒤에야 고치는 것이 가하다. 비록 고을마다 사면을 나누어 연분을 정할지라도 한 언덕과 한 골짜기 사이에 역시 풍흉의 차가 있으니 만약 갑의 말과 같으면 손실의 법을 시행하여야만 옳을 것이다. 지금 아무리 법을 고칠지라도 폐단을 다 없애지 못할 것인데 어찌 반드시 고칠 것인가? 전례대로 고을마다 연분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였다고 하니 갑이 말하기를 을의 말에 한 지방 안에도 풍흉이 다르다고 한 것은 그럴듯하나 대개 한 지방 안은 서로 그리 멀지 않으며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성에게 1분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1분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였으니 사면에 각각 연분을 정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은혜를 입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며 혹은 말하기를 두 고을 사이의 경계가 본디 정해졌는데 지방을 나누면 한계가 분명하지 못하여 잘못되는 단서가 이로 인해 일어날까 두려우며 또 경계를 나눌 때에 작자의 각 코가 복잡하여 반드시 번거롭고 시끄러운 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아를 바를 적당한 것이 없으니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돈의 각골의 편부를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공법은 세종 때 제정한 조세법인데 전국의 토지를 그 미척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각 주현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 또 그 지역 안에서 다시 3등분하여 도합 27등급으로 세금을 매기던 제도이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충순이의 기사와 보살을 구경하고 차등 있게 사를 주었다. 사는 근무한 날짜를 따져 거간하는 군인들이 받던 근무 일수 도와 같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금년 무과의 전치는 260보와 기사 사후를 시험하도록 하다. 병조의 전지를 하기를 일찍이 전지를 내리기를 금년 무과의 회시에 초장에는 예전에 240보에 지금 20보를 더 올리고 중장에는 먼저 기사, 농창, 격구를 시험하여 100명을 더 뽑아서 그 자원에 따라 무경 7서 중에 한 서와 오경 4서 통감 소학 중에 한 책을 강하여 모두 조와 통 이상인 자는 초장, 중장의 분수를 합계하여 뽑되 뽑는 사람의 수는 인재의 다수에 따라 정하고 전시에는 사후와 기사를 시험하여 뽑으라고 하였으나 이제 생각하건대 경수는 이미 향시에서 강을 하였으니 다시 강할 필요가 없고 전시에는 260보와 기사 사후를 시험하고 임시로 X를 정함이 가하다 하였다. 사후는 소를 쏩니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박강이 사주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목책을 설치하고 거제를 옮기는 일은 추수를 기다려 거행하게 하다. 이보다 앞서 경상도 우도 도절제사 신수청이 아뢰기를 도내 억포, 간포, 영등포, 산달포는 바로 외적이 먼저 이르는 곳이니 청컨대 요해철을 골라서 목책을 설치하고 또 거제진을 그 중앙에 옮겨서 방수하게 하소서 하고 관찰사가 또 아뢰기를 경주는 수재가 염려스러우니 청컨대 군인 2만 명을 써서 산을 만들고 내를 넓혀서 수해를 방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러 도 채찰사 정분이 각 포의 요해처와 경주의 산과 물의 형세를 둘러보고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목책을 설치하고 거제를 옮기는 일은 이때가 바야흐로 농사철이므로 추수를 기다릴 것이며 경주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산을 만들고 내를 넓히는 것이니 고을을 옮기는 것만 못하니 다시 의논에 아뢰어라 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중운, 일직, 일기, 일배 등은 즉시 계달하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정교하기를 대저해는 중운, 일기, 일직, 일배 등의 괴이함이 있으니 이는 재변의 큰 것이다. 만약 구름 기운이 비쳐서 햇무리를 이룬 것은 보통 있는 일이므로 아뢰지 아니하여도 가하나 어제는 중운의 이상이 있었는데도 아뢰지 아니하니 일관이 혼미하여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제부터 중운, 일직, 일기, 일배 등이 있거든 모두 즉시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천문에 밝아서 구름 기운을 바라보고 익히 비와 바람의 징조를 알았다. 일찍이 하루는 날씨가 청명한데 임금이 천기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오늘 아무 시에 반드시 천둥하고 번개치며 비가 올 것이다 했는데 과연 징흠이 있었다. 중운은 경물이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소훈왕후의 기세를 휘덕전에서 행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절도한 무수리를 형조에 내려 장 60대를 때리고 자자하다. 승정원에서 전교하기를 무수리 소금이
절도를 범하였으니 형조에 내려서 장 60대를 때리고 자자하라 하니 이 계전 등이 아뢰기를 율문의 부녀의 범죄를 모두 자자를 면하게 하였고 본국의 법에도 부녀는 자자하지 아니하는데 소금의 절도한 죄는 진실로 중하나 차라리 등을 더하여 죄를 줄지언정 자는 면제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내에서 여자가 절도로 범한 자는 형장을 치고 자자여 도로 국내로 들이는 것이 이미 궁중의 정한 법이다. 소금은 절도뿐 아니라 행동거지가 심히 착하지 못하니 이제 죄를 주어 내쫓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이 계전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궁중의 법을 알지 못하나 법사에 붙이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렸으면 궁중의 법으로 논하니 가하거니와 만약 법사에 붙이면 법사는 단지 법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부녀의 자자는 율문에 없는 바인데 법 밖의 일로서 법사에게 명하니 도리에 어떠하겠습니까? 등을 더하여 죄를 정한 뒤에 고역에 차정함이 적당합니다 하고 좌부승기 이순지는 홀로 말하기를 이미 궁중에 정한 법이 있으니 이도 가볍게 고칠 수 없으므로 비록 법사에게 명하였을지라도 궁중의 법에 의하여 차단하는 것이 진실로 불가함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계전 등의 논의에 따랐다. 무술이는 궁중에서 나인의 잔심부름을 하던 계집종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2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종학에서 정액의 경스를 다 읽은 종치는 고강하여 방학을 허락하도록 하다.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일찍이 전지를 내리기를 종학에 종친이 정한 액수의 경수를 읽는 것을 마치면 사맹월마다 교관이 모여 앉아서 책마다 각각 세 곳을 고강하여 조가 둘이 이상이면 방학시키고 조가 셋이고 불통이 하나인 자는 방학시키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정액의 경서 읽기를 마친 종측에는 고강하는 법을 사맹월에 구애하지 말고 그 자원에 따라 모여서 고강하며 이미 회강을 거쳐 조가 둘 이상인 경서는 다시 강하지 말고 조가 셋인 것과 불통이 하나인 경서는 모름지기 다시 고강하게 하여 정액의 경서를 다 마친 뒤에 방학을 허락하게 하라 하였다. 종학은 종친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학교 세종 때 처음 만들었다. 사맹월은 147 10월을 말한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2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계조모에게도 복이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법을 삼다. 을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선덕구년 7월의 수교에 그 예의 계모는 낳은 어머니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고 대명률과 원육전에 모두 참최 3년이라고 하였으며 또 경사의 제례에 두 아내 이상을 아울러 합장하였은즉 이미 계모를 사당에 합장한 것이니 그 상에 복을 입지 아니함은 옳지 못하였다. 예제에 의하여 3년상을 입을 것이나 비단 문공가래의 어머니는 자추에 3년을 입는다고 한 때문에 이제 낳은 어머니에게 모두 자추를 입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자는 또한 기년을 입도록 하되 마음으로 3년상을 입게 하며 부득이 기복한 자도 심상을 행한다. 그 손자의 복은 친조모와 같고 계모가 아들과 손자의 상에 있는 복도 낳은 아들과 손자와 같다라고 하였으나 허니가 일치하지 못하여 중국 조정에 질문한 뒤에 정하고자 한 때문에 미처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의 전지에 이르기를 종조모는 본래 남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다. 조부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에 이를지라도 모두 종조모라고 하여 복을 입으며 종부와 형제의 아내도 모두 그렇다. 때문에 종조모 부의 아내는 종조모가 되고 종부의 아내는 숙모가 되고 형제의 아내는 아주머니가 되는데 조부의 아내가 되는 이가 홀로 조모가 되지 못함이 가한가. 계조모의 몸으로 말하면 나의 종손이 되는 자가 나를 위하여 복을 입고 슬퍼하는데 내 손자가 되는 자는 도리어 복도 입지 아니하고 즐거함이 가한가. 만약 종조부, 종부, 형제의 아내는 전체에게 복이 있고 우처에게는 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미안하였다.
조모와 계조모 사이에 소생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있는 것이다. 종조부, 종부, 형제의 아내는 모두 정적이라고 하면 나에게 무슨 경중의 구별이 있으리요. 예의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이는 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으니 조부의 아내가 조모가 되는 것은 이해로 미루어 알 것이다. 또 부인은 부당을 위하여 소공, 심하의 복을 입는 친척에게 대개 그 남편을 따라 복을 입는다. 이제 조부가 손자를 위하여 복을 입는 일이 있으면 계조모 된 이가 자기가 낳은 손자가 아니라고 하여 복을 입지 아니하면 옳은가? 그 조부가 이미 그 손자에게 복을 입기 때문에 그 계조모도 반드시 그 남편을 따라 복을 입을 것이다. 이제 만약 손자가 계조모의 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어른은 아이들에게 복을 입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도리어 복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가? 또 이제 예조에서 논의하는 뜻은 다만 의뢰에 계조모에 대한 글이 없는 것으로서 주장을 하나 계종조모, 계승모, 형제의 계처 등은 모두 의뢰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역대 및 우리 조정에서 예전부터 이래로 비록 두세 아내가 있을지라도 모두 복을 입는다. 만약 지금의 논의에 따라 종조부, 종부, 형제의 계실도 의뢰에 말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모두 복을 입지 아니할 것인가? 의뢰의 뜻은 계모도 낳은 어머니와 같다고 하였은즉 계조모는 조모와 같고 계종조모는 종조모와 같고 계숙모는 숙모와 같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분명하고 의심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낱낱이 들어 말하지 아니한 것이고 역대에 정손할 때에도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제 개하한 글을 보니 부윤 김하가 중국 사신 예겸에게 묻기를 계조모의 복이 고래에 있는가 하니 예겸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곧 대명률의 계모는 낳은 어머니와 같다는 그 구절을 인용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계조모와 계증조모의 복이 있음은 의심이 없습니다. 신등은 청건대 전지 및 개하한 글에 의하여 일제 선덕 9년의 수교대로 시행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먼저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계조모에게 복이 있어야 마땅한가 없어야 마땅한가를 모여서 의논하게 하는 모두 복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오직 남지와 허호만이 복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일찍이 세종의 내린 전제가 있는 까닭에 복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드디어 이 법을 세웠다. 선덕 9년은 1434년 세종 16년이고 자체는 오복의 하나인데 조금 굵은 생배로 치어 아래 위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부모는 3년, 조부모는 1년, 증조부는 5개월, 고조부모는 3개월이었다. 종부는 삼촌이고 부당은 남편의 친척이며 소공은 오복의 하나인데 소공친, 종조부모, 제종 형제 등의 상사에 5개월 있던 복제이다. 시마는 상복의 하나인데 시마친, 증고조, 삼종 형제 등의 상사에 3개월 입던 복제이다. 개하는 담당 관세 보가의 임금에게 아뢰던 일이다. 선덕 9년은 1434년 세종 16년을 말한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4일 개해 5번째 기사 지배천 군사에게 유시하기를 온정 욕실을 봉폐하지 말고 사람들의 목욕을 허락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4일 개해 6번째 기사 공사 노비의 추세와 부강한 토호가 양민을 노예로 삼는 일 등을 엄단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삼가 원육전과 송육전 및 강년의 수교를 살펴보니 유의를 금하는 법과 인보의 제도가 지극히 밝게 갖추어졌으나 근래에 유의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그 근본 이유를 상고하건대 외방에 있는 본국 노예 및 여러 종친과 부마의 각호 노숙들이 그 세력이 강함을 믿고 끓이는 바가 없이 여러 도에 유의하는 사람을 혹은 고공이라고 일컬고 혹은 같은 노예라고 일컬어 용납해 숨겨서 떼지어 모이니 이장 정장도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관에 고하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 중해의 주인이 있는 노비와 역이 있는 양비들이 그 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하여 앞을 다투어 도망해 가므로 호적은 날로 줄고 군액도 날로 가마니 대체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본주인으로서 미결한 자는 많지 못한 노비가 도망해 숨어버려서 남은 것이 없어 친히 스스로 일을 하는데 이르니 아프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혹 종족을 찾아 잡는 자가 있으면 때를 지어 찾아와서 도리어 능욕을 가하니 풍속을 허물어뜨림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창건대 경기, 평안도, 함길도, 강원도, 황해도 외의 각도는 감사로 하여금 3년마다 한 차례씩 강하고 밝은 수령을 골라서 공사한 노비를 출세하여 각각 관과 주인에게 돌려주고 비역한 양민은 원적으로 돌려보내며 무릇 그 부강한 토호르 민 여러 섬, 보, 고지의 염호와 깊은 산골 각색 공장의 집을 모두 추세하여 호적을 바르게 하고 민원을 풀게 하며 그 가운데 자수하는 자는 주의를 면하도록 들어주고 자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그 호주는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온 가족이 국경에 들어가 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인도는 정령을 원활히 수행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지방자치제도이다. 10호마다 1통주를 두고 50호에 1두목을 두고 100호에 1총패를 두어 남녀노소를 모두 총괄하였다. 염호는 소금 굽는 집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충순이의 기사와 보살을 구경하고 차등 있게 사를 주었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재의 첩의 사위에게 옷 한 벌과 갓과 신을 하사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충순위에게 상언하기를 충순위에서 상언하기를 빌건대 성중관의 예의에 의하여 거관하는 차례에 해당하는 자는 수령에 취재하기를 허락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렸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동지 중추원사 양후가 졸하니 헬빈의 숙부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성도 호부사 이경유가 사주안의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고울은 저기 먼저 들어오는 곳이므로 방비하는 일을 늦출 수 없으니 모름지기 군사를 훈련하고 방수를 튼튼히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적을 보는 것처럼 하고 비록 뗄나무를 할 때라도 활과 화살을 놓치지 말고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라 하고 인하여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양후에게 관각과 장사에 쓸 여러 물건을 부의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6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이석정 등 10여인 여 사람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차등이 있게 물건을 하사하였다. 이석정은 종성 사람인데 성품이 본디 무례하나 활을 쏘면 반드시 명중하여 남이 미치지 못하였다. 배후문이라는 자가 있어 이름을 같이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양 등지에 국구를 짓는 일과 업승과 산성을 수축하는 일을 아뢰다. 평안도, 평양, 안주, 영변은 모두 요충지이니 마땅히 군량을 많이 비축해야 할 것인데 위에 각 고을 국고는 칸수가 적고 또 모두 기울어져 위태롭습니다. 청컨대 올 가을을 기다려서 평양은 250간을 짓고 안주와 영변에 각각 150간을 짓게 하며 또 감사와 절제사가 친히 변경 각 고을 업승과 산성을 살펴서 도진무 수령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수축하게 하고 성의 문비는
비록 내지라도 성이 있는 각 고을에 모두 배목을 만들게 하여 도채찰사 종사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것입니다. 또 꼴도 베어 들여 많이 비축하는 것이 마땅하니 청컨대 각 고을의 용도에 급하고 급하지 않음을 헤아려서 그 수량을 정하여 때를 맞춰 베게 하여 쌓은 수량을 기록해 이 아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각도 도회소에서 군기를 만드는 기한을 정하여 제조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각도 도회소에서 제조하는 군기는 여름이 되어도 공장과 조육자를 많이 모아서 농사를 패하게 하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이제 각진의 월과 군기를 제조하는 기한을 상고하니 봄에는 정월에서 2월까지, 가을에는 8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이제 도회소 군기도 이 예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회소는 각 지방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모으는 곳이고 월과 군기는 매달마다 각 지방에서 만들어 진상하던 군수 물자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릉에 나아가서 주다례를 행하였다. 주다례는 인산 뒤 3년상 안에 아무 때든지 혼전이나 산릉에서 낮에 지내던 제사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해빈에게 따로 한 집을 마련해 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이제 해빈이 사는 곳을 따로 세우니 바깥 사람이 모두 불당이라 합니다. 이미 궁 북쪽에 불당을 세웠는데 지금 또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공인을 시키지 아니하고 중들이 시켜 짓는다고 하나 진관사의 역사를 아직 마치지 못하였는데 토목의 역사가 일따르니 청컨대 멈추게 하소서 하며 선왕의 후궁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따로 한 집을 마련해 살게 하면 그 칭족이 드나들면서 와보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궁금을 엄하게 할 수 없으니 대체 또한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후궁을 자수궁에 같이 살게 함이 마땅하나 해빈이 본래 병이 있는데 대구를 지난 뒤로부터 그 병이 더욱 중하여 여러 후궁과 같이 있는 것이 마음에 미안하기 때문에 영풍의 집 곁에 스스로 집을 하나 샀는데 내가 더 간을 짓게 하여 편히 있도록 한 것뿐이다. 혹 한 칸에 붙여 화상을 설치하는 것은 본디 중의 집에서 하는 일인데 어찌 금할 수 있겠느냐. 비록 자수궁에 있을지라도 이를 하지 않겠는가. 이 집을 불당으로 만든다고 하면 심히 무리한 말이다 하였다. 대구는 부모의 상사이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나아가서 삭제를 행하였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문중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가 활쏘기를 구경하다. 많이 맞춘 자에게 사도를 차등 있게 주었다. 근무 일수인데 사도는 하급 관련한 군인들은 근무 일수에 따라 거간하였다. 도라고도 한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종께서 즉위하신 이후의 사적으로서 비문에 실을 만한 것을 유사 이인으로 하여금 일기를 고열하여 초록하게 해서 아래라 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1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성주 목사 이중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은 본디 모두 가려 뽑는 것이나 본주는 한도의 큰 고울이므로 더욱 신중히 뽑아야 하는데 이제 전조에서 너를 천간 까닭에 보내는 것이니 가서 삼가서 보살피라. 수령이 아니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서 내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조는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기 전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이다. 전조는 이조와 병조를 말한다.
문정시록 7권 문정 1년 4월 1일 기사 6번째 기사 윤면이 경해 공주의 집을 짓는데 30여가의 인가가 철거됨을 아뢰다. 사원부 지평 윤면이 아뢰기를 신등이 이제 듣건대 장차 영선하려고 하여 철거시키도록 명하신 양덕방의 인가가 30여구에 이른다 하는데 그곳에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역하는 자들이 비록 외방의 농민들은 아니나 농사질을 당하여 온갖 사물을 아우러 정지하고서 백성들을 사육시켜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또 저기 하신 처음에는 마땅히 안정에 힘써야 하는데 사람이 사는 곳을 철거하여 헐면 혹 원망이 일어날 것이니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혜공주가 지금 집이 없으므로 그 집을 지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밀력을 보아가며 점차로 성취하려고 할 따름이다. 너희들이 실제로 무엇에 쓰려는지 몰라서 와서 말한 것인가? 그 까닭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하였다. 윤면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처음에 장차 영양 위의 집을 짓는다고 들었으나 오늘 아침에 그 방의 관령을 잡아다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쓸 곳은 아직 모르나 다만 흘러내는 인가가 거의 30여구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이 말을 듣고서 어디에 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이제 명을 듣고서 영양 위의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0여가를 한다면 그들의 이사하여 옮길 고초가 참으로 염려됩니다. 또 영양위는 사는 집이 없지 않으니 혹은 근방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인가를 사들여 개조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영양이가 사는 집은 그가 사사를 마련한 것이고 공가에서 준 것이 또 아니다. 또 기울어 위험하고 좁기도 하므로 영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부모에게는 을에 집 한 채를 지어서 주는 것이니 지어준다면 모름지기 털을 가려야 하는데 다시 어느 곳에서 빈털을 얻겠느냐. 내가 듣기는 어쩔 수 없이 헐리는 집이 다만 7, 8구뿐이라 하니 어찌 30여구나 헐리게 될 줄 생각하였겠느냐. 만약 그런 파단이 있거든 다시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조 말년부터 대군이 사는 집이 지극히 장엄하고 화려하여 말하는 자가 상당히 있었으므로 임금이 그 패단을 깊이 알고서 공주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고 옛집을 수리해서 하사하려고 하였다. 수리가 이미 끝나고 출합할 날이 아직 남았을 적에 그 옛집이 기울어져 위험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새로 짓도록 명하였다. 유사해서 집을 짓는 것이 정도에 지나쳤으나 임금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대견한서 말을 많이 하였는데 임금이 믿지 않고 그 집에 거둥하여 살펴보려 하였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다. 관령은 한성 5부에 속해 있던 각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출합은 왕자나 공수가 성장하여 결혼한 뒤에 사궁으로 나가는 것이다. 문정시록 7권 문정 1년 4월 1일 기사 7번째 기사 악질이 성행한 곳에 의운과 약재를 보내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원평 교화 등지는 도성에서 멀지 않은데 지금 악질이 성행하여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점차로 점령되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좋은 의원을 보내어 약재를 많이 준비하여 정세에 따라 치료하여 고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시록 7권 문정 1년 4월 1일 기사 8번째 기사 충청도 공주 온양 천안군 아산현에 지진이 있었다. 문정시록 7권 문정 1년 4월 1일 기사 9번째 기사 대마도 태수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문정시록 7권 문정 1년 4월 2일 경호 첫번째 기사 이계린을 지중초원사로 기건을 계승부 유수로 이사순을 호조 참판으로 박이창을 형조 참판으로 이화 금극 권극하를 아울러 중추원 부사로 김답을 사헌부 장령으로 조석강을 경상좌도 도질제사로 삼았다. 기근은 이사에 조금 익숙하고 여러 사수를 즐겨보았다. 일찍이 제주 목사로 있을 적에는 전복을 먹지 않았으며 또 제주가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사람들이 나질이 많았는데 비록 부모 처자일지라도 또한 서로 전염될 것을 염려해 사람 없는 땅으로 옮겨두어서 절로 죽기를 기다렸다. 기근이 관내를 순행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러 바위 밑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 보니 과연 나병을 앓는 자였다. 이나여 그 까닭을 물어보고서 곧
구질막을 꾸미고 나병을 앓는 자 100여인을 모아두되 남녀를 따로 거처하게 하고 고사몬을 먹이고 바닷물에 목욕을 시켜 태반을 고치니 그가 재임되어 돌아올 때 병이 나은 자들이 서로 더불어 울면서 보냈다. 이사는 관리들의 사무이고 나질은 뭉둥병이고 구질막은 질병을 구치하기 위한 막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유권 주부 노상문을 시켜 일본에 포로되었던 중국 사람 조호 실마 등 16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회송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2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각사에서 물리친 공물을 봉하여 호주에 보내어 점검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사에서 공물을 거두어 드릴 즈음에 영사, 사령 등이 그 각 고을의 서리와 백성들이 주는 뇌물을 이롭게 여겨 물품의 좋고 나쁜 것을 뒤바꿔서 받아들이고 물리치는데 농간을 부리지만 관리가 그 술수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각사에서 그 물리친 물건을 봉하여 호주로 보내게 하여 본조에서 과연 물리칠 만한가를 다시 점검한 다음에야 이를 물리치며 만약 어김이 있으면 관리 사령을 아우러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해에 미운이 있었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혜 공주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인가가 많이 흘리다. 사원부 지편 문여량이 아뢰기를 전일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듣기에는 양덕방에서 다만 몇 집만 흘린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말로는 어찌 그리 지나치게 많으냐 하였습니다. 신등이 그 방의 관령으로 하여금 흘리는 집의 수를 써오게 하였더니 이미 흘린 것이 19채요 장차 흘릴 것이 14채였습니다. 그 이사하여 옮기는 고초가 참으로 심하니 마땅히 옛집을 그대로 수리하여야 하며 새로 틀을 상지하여 인가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안의 집터에 어찌 좋고 나쁜 것이 있겠는가. 음양의 화복도 또한 다 믿을 것은 못된다. 그러나 집을 지으려 한다면 마땅히 간혹이 멀고 저자와 거리가 먼 깨끗한 땅을 골라서 지어야 하는데 하면 나라의 재력을 허비하여 짓는 것인데 땅을 고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므로 문여량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등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서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가를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주서 정문형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더니 정문형이 회개하기를 5집이 비로소 흘렸고 그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각 호에서 저마다 끝내 이사에 옮길 걱정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니 문여량을 명수하여 말하기를 이제 사람을 시켜 흘린 집의 수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다만 5집뿐이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실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서 망령되게 말하는가 하였다. 문여량이 말하기를 관령이 바친 글에 의하여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당초에 몇 집을 하고 무슨 집을 짓는다고 듣고서 관령에게 물었는가 하였다. 문여량이 말하기를 신등은 소문에 듣기로 인가를 많이 열어서 영양위의 집을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엄미한 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또 풍문으로 들을 수 있는데 하물며 나라에서 인가를 흘고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이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토목의 역사를 멈추도록 청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너희들이 영양위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와서 아뢰기를 양덕방 근처에서 인가를 흘고 역사를 일으킨다고 들었으니 정지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니 이는 확실히 아는 일을 짐짓 모르는 채 하면서 나에게 물은 것이다. 그것은 무슨 뜻에서인가? 또 도성 안에 인가가 조밀하여 진시로 빈 땅이 없는데 그렇다면 왕녀가 성 밖에서 살아야 하는가? 너희들은 말하기를 마땅히 옛집을 그대로 수선해야 한다고 하나 그 옛집 곁에는 모두 소민이 거주하는데 국가의 제도로는 왕녀의 집을 50간으로 한정하니 만약 이 수에 따라 본래 살던 곳에 그대로 짓는다면 헐집이 거의 40채가 될 터이니 가난한 소민이 이사하여 살 일이 더욱 가엾다. 지금 이 세 터는 모두 벼슬아치의 큰 집들이니
비록 흘리더라도 오히려 갈 곳이 있지만 하물며 그 수가 5채를 지나지 않는 경우이겠느냐 하였다. 문열왕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당초에 영영의 집이라고 들었으나 다만 바깥 사람들의 말은 확실하지 아니한 까닭에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였을 뿐입니다. 신등의 생각이 어찌 왕자 왕녀가 문 밖에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망령된 생각으로서는 비록 옛집이라 하더라도 어찌 심히 협착하겠는가? 여기에 그대로 고쳐지는다면 어찌 새 터를 잡아서 인가를 많이 허는 폐단을 만드는 것과 같겠는가 하였습니다. 옛집과 새 터 두 곳의 이해를 신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에는 잘못된 데가 많으나 그 뜻이 폐단을 없애려 한 데 지나지 않으니 내가 어찌 허물하겠는가. 나도 또한 빨리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을 모아다 놓고 천천히 밀력을 보아서 올 가을에 일을 시작하겠으나 만약 밀력이 넉넉하지 못하면 마땅히 내년 봄에 시작할 터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아니되 역사를 시작하여 흘린 집이 거의 40채에 이르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3일 신리 세 번째 기사 고 심준의 아내 민씨가 열풍금 30량 중 구전을 바치니 명하에 쌀 553석을 주게 하였다. 풍금은 잘 재련된 품질이 좋은 금이다. 엽자금이라고 한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3일 신리 네 번째 기사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도록 승정원에 정교하다. 이제 토목 역사를 바야흐로 일으켜서 밀력이 매우 고되니 급하지 않은 일은 모두 정지함이 마땅하다. 동소문에는 우선 녹각성을 설치하고 영흥대군의 집에 담을 쌓는 일도 또한 정지하라. 오직 해빈군과 군자감의 역사만은 그만둘 수 없다. 그러나 군자감이 당령 성군을 사역하도록 청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 두 곳의 영사에는 오직 당번 60과 방패를 부리고 나머지는 다 놓아 보내서 밀력을 쉬게 하라 하였다. 녹각성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말뚝을 비스듬히 받거나 십자 모양으로 가로 세로 얼리고 설치하던 임시 울타리다. 당령 성군은 번을 당한 성군이고 60은 고려 때 가귀의 영에 속하는 위 20과 정 40의 총칙인데 조선시대 때는 종래의 위 대신 대장 20명, 종래의 정 대신 대부 40을 일컫던 말로 각 영의 하부 구조를 이루었다. 방패는 중앙에서 시위를 맡아보던 군인인데 대개 일반 양인을 시취하여 중앙군으로 번상시킨 것으로 평상시에는 군사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노역 등의 사역에 되었다. 방패군이라고도 한다. 문종실록 7번 문종 1년 4월 3일 신미 5번째 기사 김종서가 잣골에 업성을 쌓아 기묘한 관방으로 삼을 것을 아뢰다. 이보다 앞서 평안도 채찰사 김종서에게 유시하기를 우의정 남지가 말하기를 극성은 적이 반드시 의주, 안주, 평양의 여러 성을 넘은 뒤에야 이르나 수완 곡사는 적이 개천, 성천으로부터 바로 이르러 방해가 없으니 예전에 요나라 군사가 역시 이 길을 거쳐 왔었습니다. 신이 전에 듣건대 개천 등지에는 조양성에 있어서 적이 오는 길목의 요예처에 운거하여 있다 합니다. 안승선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에 감사가 되었을 때 조양성 관방을 설치하여 수호할 방책을 아뢰었으나 그때는 별난이 없었으므로 그 일이 중지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합니다. 이곳의 관방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한다. 경은 이 뜻을 알아서 살펴서 정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김종서가 아뢰기를 신이 살피건대 조양성은 개천의 서쪽 30리에 있으므로 적이 만약에 의주 영변 거쳐서 직로로 오면 조양성이 실로 요외의 땅이 되니 관방을 설치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터가 협조하고 좁고 샘물이 모자라서 백성들이 살기에 마땅하지 않으며 성을 쌓을 돌도 또한 적음으로 쌓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개천의 북쪽으로 30리쯤에 예전에 잣골이라고 부르던 땅이 있는데 성터가 험한 데다가 웅고하였고 성안이 평평하고 넓어서 만호를 용납할 만하여 샘물도 넉넉하고 돌도 많으므로 성 쌓는 공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저기 강계 희천에서 단탄으로 나누어 오거나 이산, 우령, 운산, 고연주, 시수계에서 오거나 벽동, 창성, 청산, 수동에서 오면 이 성이 바로 세길의 요충이 되므로 마땅히 거진을 설치하여 영변, 안주와 삼각지대를 이루어 기각의 형세를 만들면 여러 길로 오는 적이 감히 지나갈 수 없으니 이는 가장 기묘한 관방입니다. 먼저 연변의 업성을 쌓아서 그곳을 완고하게 한 뒤에 밀력이 한숨 돌리거든 점차로 수축하여 개천의 관부를 성 안으로 옮기고서 혹시 적의 별난이 있으면 영변 안주의 예의에 따로 장수를 보내고 군사를 늘여서 수호하는 것이 참으로 만전의 계책이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각은 앞뒤에서 서로 대응하여 견제합니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해에 미운이 있었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종묘의 하향의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야 등에게 야인의 경보가 있으니 방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유시하다. 평안도 도관찰사 조서안, 좌도 도질제사 박인영, 우도 도질제사 이승평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온 중국인 압송관 이유덕의 보고들은 사목 중에서 왕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이만주는 파저강에 도망하여 있고 동창과 범찰은 동쪽으로 분수령 발도하의 극남에까지 도망해 있어 너희 나라와 가깝고 또 묵은 혐의가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급히 치면 저희들이 너희 나라의 변방에 침범할 수 있을 것이니 방비를 잘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경등은 위탕의 사목을 자세히 보고서 한결같이 방어에 해당하는 일들을 날마다 조금이라도 회의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5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서 하향을 행하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5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우사의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5일 개이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채찰사의 종사관인 구치관이 아뢰기를 본도의 군인 4,000명을 사역시켜 의주 업성을 수보하고 해자를 뚫어 파는 일을 끝냈습니다 하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5일 개이후 네 번째 기사. 인숙의 이은 김윤수가 우사의 초헌관으로서 취재하지 않았고 본사에서도 제때 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무에서 탄핵하여 안율하여 주의를 다스리도록 개청하였으나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5일 개이후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의 대내가 사자로 보낸 삼보다라가 말하기를 귀국의 제주 사람 이인이 풍랑에 표류하여 살마주에 닿았습니다. 하니 예조에 명하여 살마주 태수에게 이서하기를 힘을 다하여 수행하여 옛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거자에게 친강하였다. 거자는 과거를 보는 선비이다. 그 경세에 시강하는 수는 사서 중에서 한 책을 뽑게 하고 전공한 경에서 한 책을 자원하게 하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판이 있는 고을로 하여금 사서 3경을 각각 2부씩 인쇄하여 보내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자성군에 새로 설치한 향교에 아직 서책이 없으니 청컨대 모든 도의 경판이 있는 고을로 하여금 사서 3경을 각각 2부씩 인쇄하여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달물이 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거자에게 강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시위하는 군사가 갖는 군기는 입직하는 곳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상시에 거둥 때에 시위하는 군사가 갖는 군기는 자문 군기감에서 출납을 맡아보지 말게 하고 군사가 입직하는 곳에 두어 간의 있는 곳에 두어 간의 창고를 지어 갈무리 하고서 선상노를 정하여 그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배두 장무가 출납을 오로지 맡아보게 하되 만약 파회된 것이 있으면 곧 보수하게 하여 군기관 및 진무소에서 불시에 고찰하고 권례나 노중에서 삼가 가지고 다니지 않는 자도 또한 본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선상노는 지방에서 선발하여 올려보내는 노비이고 배두 장무는 각 배 40~50명으로 편성된 한 무리인데 그 우두머리로서 실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진도현 화산봉화는 바다 건너 멀리 있으며 또 민가의 연기와 서로 섞이니 청컨대 가을거지를 기다린 뒤에 관 근처로 옮기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7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서산윤 이해의 고신을 돌려주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7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여진학 생도는 외학의 예의에 따라 식년마다 역과에서 1인을 뽑되 만약 학업이 정통하지 못하여 분수가 부족하면 뽑지 말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7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과의 전시에 있어 포후의 시험은 120보로 하라 하였다. 포후는 포로 만든 화살의 관역인데 그 종류는 임금이 쏘는 웅후, 문무관이 쏘는 미후, 무과의 교습이 쏘는 시후가 있었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명일 성상께서 모하간에 거동하여 무고를 시치하는데 예조에 물으니 각사에서 시비하지 않는 것이 예로되어 있다 하니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니 시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정부와 각사의 각각 일원을 및 대성으로 하여금 시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성은 대간이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강화부사 기질이 승정원에 치서하기를 오늘 새벽녘에 서산윤 이해가 뒷간에서 홑이불을 찢어 끈을 만들어 집 석갈에다 목을 메어 기절하였습니다 하니 곧 이해의 장인 김계에게 명하여 의원을 데리고 약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4월 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거자에게 강하여 이서에 모두 약을 받거나 하나는 통을 받고 하나는 주를 이상을 받은 자 70인을 뽑았다. 승의 부위, 고난 등이 상은하기를 우리 조정에서는 선비를 뽑는 데 있어 주, 약, 통을 합산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있고 태종께서 즉위하여 별시에 조, 약, 통 이상을 받은 자에게 제수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우리 세종에 이르러서 김인년, 임술년, 정년년에 별시에서 조, 통을 받은 자에게도 제수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새로 보위를 오르시어 인재를 얻고자 하여 특별히 별시를 행하는데 향시, 관시, 한승시에는 조, 통 이상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전시에서 많은 조통을 받은 자에게 제수를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신등은 평생의 익힌 것을 펴지 못하여 답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자비를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약은 과거를 보거나 사당에 글을 외울 때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로서 순, 통, 약, 조, 불의 5등급에서 셋째를 말한다. 김인희는 1439년 세종 21년, 임술련은 1442년 세종 24년, 정윤은은 1447년 세종 29년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8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대마도 신농수 종성가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고 이어서 미국을 구함으로 쌀과 콩을 아우러 20석을 내려주었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건정전 뜰에서 문과의 거자를 책시하였다. 왕은 말하노라. 3대 이전에는 성제 명왕이 이어나서 학문하는 요체와 정치하는 도리를 모두 마음으로 서로 전했으니 그 대량은 경에 약간 보인다. 주나라 만렙의 공자 때 이르러 공자가 나서 성덕이 있었지만 지위가 없었으므로 시, 서, 예, 악을 산정하고 주역과 춘추를 찬수한 뒤에야 이제 사망의 학문하고 정치하는 도리가 전적에 갖추어 실려서 만세에 드리워졌다. 진나라 한나라 이후로 도학이 밝혀지지 않아 좋은 정치를 들을 수 없더니 송나라에 이르러 여러 선비가 배출하여 육경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정학이 다시 밝아지니 마땅히 진유가 많아서 좋은 정치가 일어날 듯하였다. 그러나 그 뒤의 학자가 사벽한 데에 빠지기도 하고 우원한 데로 돌아가서 세도가 끝내 예전과 같지 못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사도가 서지 않아서 교양이 미진함인가? 아니면 기화가 쇠하여 끝내 다시 떨치지 못함인가? 또는 위에 있는 자가 이를 행함이 지극하지 못함인가? 세자를 교양하고 인재를 일으킴이 나라의 정치에 먼저 해야 할 바인데 장차 어떻게 닦아서 그 도리를 얻겠는가? 너희 대부는 학문이 고금을 통하고 지식의 치제에 달하였으니 숨김없이 진달하라 하였다. 산정은 작기를 깎고 닦으며 이제 사망은 요순 임금과 하의 우황 주의 문왕 무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왕과 무왕은 부자이므로 하나로 친다. 사벽은 마음이 사사스럽고 편백합니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무화관에 거동하여 무과의 보사 265 및 기사를 시험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종 1년 4월 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집무소에서 군사를 오로지 맡아보는데 그일 총통이 50이니 그 월봉의 수량이 적은데 격분하여 무리를 지어 돌입해서 욕을 하고 마하고 행패를 부렸으니 이와 같이 사나운 무리가 있어도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며 군사들이 징계될 바가 없어서 비록 향후 사이에 있을지라도 호령에 쫓지 않을 것이니 이 버릇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위의 총통이들을 각각 그 소재간의 군역에 차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재를 범한 자는 군역에 차정하고 그 나머지는 죄를 범한 군사의 예례에 따라 본번에 환속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무과를 시험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서산윤 이해가 졸하였으므로 조회와 저자를 이틀 동안 정지하고 치부치전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무과에는 생원 홍응 등 40인을 무과에는 행사용 성문치 등 40인을 뽑았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4월 10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박연이 상언하기를
아학의 종과 경의 소리는 처음으로 만들 때에 오로지 중률관에 따라서 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률은 가볍고 가운데가 비어서 추위와 더위에 쉽게 감응하고 변나고 건조하면 소리가 높고 흐리고 추우면 소리가 낮으니 이 이치가 미묘하여 일찍이 미리 헤아리지 못하다가 2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 사유를 갖추어서 아래여 동률관으로 고쳐 만들어서 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리함을 다하지 못하여 무릇 6년 동안 교정한 소리가 조금 높기도 하고 조금 낮기도 한데 역시 추위와 더위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니 이 때문에 아악의 소리가 태반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난 5년 4월에 제향과 조회 아악의 종과 경을 다 모아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철에 모두 교정할 것을 개청하니 이에 올 가을에 다시 아래어 시행하라고 명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일을 미루어왔으니 참으로 작은 흠결이 아닙니다. 빌건대 금년 더운 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모름지기 다 바로잡아서 길이 후세에 전하도록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올 가을까지 기다리기를 개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모년은 1438년 세종 20년이다.